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명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수송기술과 생명기술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수송기술이라 부르는 것은 물건을 옮긴다 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생명기술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정의를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기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체의 기능과 특징을 연구하여 이를 모방, 변형, 이용시켜서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래요. 어때요? 쉬운가 어려운가요? 이거 좀 어렵죠? 여기 중요한 단어를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중요한 단어는 생명체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업을 했었던 거 물론 내가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일할 때 배웠던 거지만, 여러분 제조의 정의 혹시 아시나요? 제조라고 말하는 거의 정의는 사람이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우리는 제조라고 불러요. 건설은 혹시 아시나요? 건설이라 부르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걸 보고 말해요. 그리고 생명기술인 정의가 생명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대요. 어때요? 정의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 세 개 다 원래 다 제조거든요. 물건을 만든다는 이 개념이 똑같은데, 이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들 중에서 거물은 따로 빼서 우리가 건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재료들 중에서 생명체를 재료하는 것을 따로 빼서 생명기술이다 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즉 제조기술을 원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가 똑같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부수적인 내용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명기술을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기술이야 생명체의 기능도 연구해보고요, 특징도 연구해봐서 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모방하거나 변형해서 결국엔 무엇을 하는 거다? 결국엔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런 생명기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생명기술이 무엇인지 직접 여러분들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림은 제 생각에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수박이에요. 우리가 수박을 보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맛있는 수박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맛있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형을 해보자고. 어떻게? 이렇게 수박을 네모나게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수박은 굴러다니는 게 귀찮아서. 아니면 수박을 씨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씨 뱉기 귀찮으니까. 아니면 수박의 색깔을 바꾸거나 당도를 바꿔가지고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거 실제로 있는 제품일까요? 이거 있는 제품이야. 망고 수박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한 2018년도, 17년도에는 이게 되게 유행을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팔더라고. 요새도 이거 보면 이거 수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껍질 까망색 있는 수박 보신 적 있나요? 흑피 수박이라 그러거든. 동일한 크기로 따지면 흑피 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한 5,000원 정도 비싸요. 좀 더 맛있다라고 합니다. 나도 먹어봤는데 뭐 비슷해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하나의 수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수박이 무슨 쌍떡잎 식물인지 외떡잎 식물인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박의 모습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 우리가 말하는 생명기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생명기술에 대한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수업할 조직배양기술이랍니다. 조직배양기술이란 무엇이냐?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를 분리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인공적인 환경에서 대량 증식시키는 기술입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대량 증식시키는 기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인공체의 환경에서 대량 증식시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보면은 수박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수박이 하나 있어요. 수박. 아주 맛있는 커다란 수박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수박을 똑같은 수박을 더 먹고 싶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수박을 먹으면 수박에 씨가 있을 거잖아. 이 씨를 땅에다 심자. 땅에 심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수박이 나오겠지. 그럼 그 수박을 먹으면은 이 수박만큼 맛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먹는 수박 씨 심으면은 수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지. 왜 안 나와? 나와요. 문제는 이 수박과 이 수박은 둘 다 이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라고 해봐요. 이 수박은 맛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수박은 대부분의 경우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라고 해봐요. 이 여학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 여학생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소문자 A라고 해봅시다. 이 아이는 예쁠까요? 예쁠 수 있지. 하지만 안 예쁠 수도 있지. 왜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모르고요. 어떤 특징이 발현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박도 이 수박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이 수박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다 할지라도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심어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랑 똑같은 애를 만들고 싶어. 수박이 아니라 특히나 이런 사과 같은 거. 사과 같은 건 우리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의 사과가 맛있잖아요. 이 맛있는 사과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맛있는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과를 보통 심어주지 않아요. 무엇을 심어주냐? 이 사과를 만들어낸 사과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의 가지를 끊어서 가지를 심어줘요. 그럼 이 가지를 심어주잖아. 그럼 이 가지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다시 뿌리가 생겨서 다시 나무가 만들어지거든. 이때 만들어진 나무는 이 나무랑 유전적으로 동일한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나무랑 이 나무가 동일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맛있는 사과가 그대로 열리는 거지. 이게 식물에서 이용하는 우리 조직배양인데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이거 동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동물. 무슨 말이냐? 한번 쉽게 생각해볼까? 요새 제일 유명한 가수 누구 있어? BTS? BTS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인물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너무너무 멋진 인물이 하나 있다 해봅시다. 이 인물 내가 평생토록 소장하고 싶어. 그래서 이 인물의 일부, 몸의 일부를 내가 채취를 해서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하나, 이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다시 RM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몸의 일부를 가지고 원래 있는 걸 형질을 원래대로 만들어낸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이게 안 되지만 이게 식물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주로 무엇을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냐면 주로 당근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당근을 한번 봐봅시다. 넘어가! 자, 당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당근은 놀랍게도 여러분 당근을 반으로 똑 잘라보잖아요. 반으로 잘라보면은 당근의 가운데는 딱딱하고요. 끝에도 딱딱하지만 사이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랑한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요? 형성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점점 두꺼워지도록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네모나게 잘라내요. 잘라낸 다음에 얘를 칼로 막 다져. 그리고 이 다져놓은 것을 어디다 집어넣냐? 영양분이 풍부한 인공적인 용액에다 집어넣어요. 다른 말로 배지라고 부르거든요. 배지에 집어넣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세포분열이 뻥뻥뻥뻥 일어나더니 당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세포분열 덩어리가 돼요. 이 세포분열 덩어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캘러스라고 부른답니다. 딱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 캘러스라고 말하는 것이 계속 세포분열할 때 얘를 이제 뜩뜩 뜯어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배양액에 넣잖아. 그러면 비로소 아래쪽으로 뿌리가 나고요. 위에 쪽으로 싹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당근이 만들어지는데 이 당근이 RM이라고 해봅시다. 이 당근은 뭘까요? 당연히 얘하고 유전적으로 형질이 똑같은 RM이 나온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무엇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식물을 복제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왜 이렇게 식물을 복제하냐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얘가 맛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제를 한 거예요. 얘 자녀로 갔을 때 이게 맛있어질 수도 있지만 맛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제를 많이 하고요. 이 복제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순식간에 대량으로 증식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멸종위기 동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나도 들어본 적 있거든? 근데 멸종위기 식물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을걸? 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멸종위기인 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잘라가지고 배양해서 쫙 뿌려버리면 돼. 그 원래 식물들은 씨앗도 많이 나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물은 대량으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멸종위기란 말을 쓰지도 않고요. 이런 식물들은 이걸 잘 이용해주면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해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징을 필기하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징 A. 생명기술에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 관련된 그 어떤 과로 가든 이건 무조건 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되는 기술이랍니다. 이거 특징.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증식을 시켜줄 수 있답니다. 즉 RM을 그대로 RM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다음 빠른 시간 내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품종을 대량 생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량 생산과 무엇이 맞물리면 좋냐? 바로 품질은 우수하지만 번식력이 약한 것. 얘네들도 대량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 중에 품질은 좋지만 우리가 그 번식력이 약한 식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있겠지. 하나 희귀 난초, 또 하나 산삼, 이런 거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자라면은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이거를 자라게 만들기 되게 힘든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직 배양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걸 할 때 이용을 해주는 게 바로 조직 배양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배양 기술은 주로 어디에서 이용을 해주느냐? 필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조직 배양 기술을 많이 이용해 주는 거. 첫 번째, 채소, 화초, 멸종위기 동식물, 번식력이 약한 동식물의 대량 번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전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원을 유전 자원이라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맛있는 사과, 진짜 튼튼한 무슨 당근, 이런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유전 자원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유전 자원이나 우수한 형질을 보존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늙어버리는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식물 같은 게 이렇게 해서 계속 유전적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자랐네, 그걸 그대로 떼가지고 또다시 키우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를 똑같이 아이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도 보존 또한 가능하답니다. 또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량 급속 증식 또는 무병주를 만들 때 이용해 주는데, 무병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 식물 자체 유전자의 유전자의 안에 내부에 이상하게 생겨있는 그런 무슨 유전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유전 질환이 아예 없는 식물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우리가 무병주라 부르고, 이런 무병주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무엇을 많이 만들어주냐면 종자나 종묘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준답니다. 이런 걸 만들어줄 때도 많이 이용해주고요. 또 하나 2차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때 쓰는데, 2차 대사산물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식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식물을 가지고 특정한 무언가를 채취해낼 때 많이 이용해줘요. 대표적으로 얘기해보면은 비타민C 같은 거, 레몬을 키워서 레몬을 먹는 게 아니라 레몬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비타민C 알약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2차 대사산물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걸 만들어줄 때도 많이 이용을 해준답니다. 그 다음 동물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생산이나 태아의 유전질환 확인이나 장기 이식 적합성 검사에 보통 많이 이용을 해주는데요.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 주로 피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용을 해줄 때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친자 검사 이런 거 해줄 때도 이용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친자 검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 말해볼까? 여러분, 친자 검사 한다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친자 검사 하는데 어떻게 하지? 너의 머리카락과 엄마 아빠의 머리카락을 가져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친자 검사 하잖아요. 이게 실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는 엄마가 갖고 있거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염색체를 쭉 풀어헤치고요, 엄마 거랑 아빠 거를 쭉 풀어헤쳐 보잖아.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랑 엄마 거랑 아빠 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엄마 또는 아빠의 염색체 둘 중에 하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봐 가지고 만들어주는데요. 염색체를 풀어헤쳐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로는 염색체양이 좀 심하게 많이 필요하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리카락 하나 정도로 안 되는데 좀 오바를 못하자면 파란 짝 정도가 필요하대. 근데 내가 친자 검사를 한다고 파란 짝을 뜯어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바로 유전자를 증식시키면 되겠지. 이럴 때도 어떻게 해주냐면은 용액에다 집어넣고 온도를 다르게 해줘. 해서 온도가 좀 특정 이상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이게 DNA가 분리가 되고 다시 낮춰진 DNA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DNA를 증식을 시켜주거든. 이것과 동일하게 해줘서 증식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태아 같은 경우에 아기 같은 경우에 아기 유전자를 확인하려는데 아기한테 피를 뽑으려, 그 조그만 애한테 아기의 피를 뽑으려 그래. 많이 뽑을 수 없겠지. 조금만 뽑는 거야. 조금만 뽑아서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이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직이나 세포의 배지 환경을 조절해가지고 약물 반응이나 세포 분쇄의 노화나 질병 치료에 이용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통 피를 뽑아가지고 이용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도 대부분 이런 조직 배양을 이용을 해서 해준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잠깐만,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웠거나 배우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이 과학 시간과 조금만 잘 맞물리면 수업 이해가 쉬운데, 과학과 조금만 잘 안 맞물리면은 수업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건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기초적인 거 하나만 말해줄게요. 현미경은 우리가 세포를 본다라고 말할 때 이 세포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내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해줄게요. 여러분 몸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칼로 살짝 잘라가지고 이걸 뜯는다 해봐요. 이 잘라낸 피부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지? 고기라고 부르지. 이건 고기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먹을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생물에서는 보통 뭐라 부르냐면 조직이라 불러요. 세포 조직이라고 보면 쓰거든. 해서 이 세포 조직을 가지고 이 세포를 우리가 자세히 봐보잖아. 안쪽에 하나하나의 세포가 잘 보면은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자세히 보잖아. 자세히 보면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핵 말고 주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주변에 싸고 있는 게 바로 세포이고요. 이 세포 핵을 자세히 봐보잖아. 이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지금 이게 뭐지?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염색체를 있잖아. 이 염색체 하나하나를 풀면 이게 실타래처럼 엉켜있거든요. 이걸 풀어보잖아. 이때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해가지고 A, C, D 뭐 이런 식으로 아데닌, 뭐 구아닌, 티민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DNA,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 부른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합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뜯어내면 그 세포를 뜯어낸 걸 조직이라 부르고요. 이 조직의 하나하나를 세포라 부릅니다.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벽 또는 세포막과 그 안에 있는 세포핵이 있고요. 세포핵을 잘 봐오면은 여러 쌍의 염색체가 존재한답니다. 이 염색체를 우리가 풀어헤쳐 보면은 유전자가 보인답니다. 우리는 수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기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생명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조직 배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대략적으로 정리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끝! 안녕!